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시사 용어 분석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 자유 이런 말이 요즘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사 용어 분석이라기보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하고 싶어요, 선생으로서. 제가 이제 심층면접 코칭뿐만 아니라 진로, 이제 직렬 선택이나 진로, 그 다음에 진로 진학,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대상으로 이제 라이프 스타일 코칭 뭐 이런 걸 같이 하는데, 여기 통틀어서 제가 1년에 평균적으로 확실히 제가 안 세어봤는데 평균적으로 한 5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500에서 700? 1대1로만 하니까.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최소 숫자로 500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제가 이제 최소 한 10년 했다면 몇 명이에요? 1년에 500명이면 5,000명? 5,000명? 제가 산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천 명이죠, 수천 명.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다양한 경력을 가진 분들을 이제 코칭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분들의 인생관,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바, 이런 거를 이제 1대1로 심층적으로 그렇게 코칭하세요. 뭐 5,00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뭐 수천 명일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만 시간일 거고. 요즘에 이제 변화 양상을 보면, 요즘에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취업 준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요즘에 한 20대 중후반, 30대 초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주변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종잣돈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비트코인이나 주식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건 돈을 아주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 그게 과연 얼마일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금액이 클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계속 돈이 들어오는 수익화 구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제 돈을 실제로 벌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계속 일정한 돈이 나한테 계속 들어와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초고층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어. 빌딩을 하나 소유해서 거기서 뭐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임대료가 떨어지는데 세금 내고 이것저것 다 해도 내가 순수익이 뭐 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 계속 들어와. 예. 그러면은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정상적으로 월급을 얻거나 뭐 자영업자들도 개인 이제 자영업 해봐야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주식이나 이제 부동산이나 비트코인, 이제 코인, 전자 뭐 있죠, 비트코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한탕 역전을 노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그 나이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본인들 친구들 중에 보면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지 뭔가 노력을 해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장사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르바이트 찔끔찔끔 하면서 종잣돈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서 한탕을 노려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주변에 자기들 친구들 중에. 저도 안 그래도 그거에 제일 걱정됐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경제적 자유, 나는 뭐 1,000만 원으로 10억 뭐 돈 만들기, 뭐 3,000만 원으로 50억이 되었네, 뭐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을 놓고 보면 또 웃긴 게 그분들이 계속 돌려받기 해요. 채널에 여기 나왔죠, 저 채널에 나왔다, 저 채널에 나왔다 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런 분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예,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극소수라고요. 무슨 채널에 보니까 집을 이제 대출 받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번 거를 대출금 갚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자기가 이제 살고 있던 집을 더 다운을 시켜서
뭐 옥탑방 같은데 남편이랑 들어가고 그 다운시키면서 남은 돈을 이제 전세금 대출 받은데 갚는데 쓴 게 아니라 그 5천만 원인가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해서 50억을 벌었대. 그걸 딱 보는 순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운이 정말 좋았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거야 바로 저거야 저게 이제 저 금융공부지 이러면서는 따라 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같냐면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부업으로 월 500만 원 벌었네, 부업으로 월 1000만 원 벌었네. 월 500 벌고 월 1000만 원 벌면 그건 부업이 아니죠, 더 이상. 맞죠? 근데 뭐 그 방법론을 보면 뭐 전자서적, 전자책 만들기, 나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돈을 벌었네, 뭐 유튜브 채널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업으로 돈을 몇백씩 벌고 있네 이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위 한 1%, 2%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다음에 전자책을 만들어요. 전자책을 만드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그게 그 정도 300에서 500 이상씩의 전자책 인쇄를 받을 정도라는 거는 빵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1%도 안 돼요. 그러면 1000명이 달라들어 가지고 100명이 달라들어서 1명 될까 말까인 거예요. 예. 그러면 전자책 만들고 하는 동안에 내가 들어간 시간과 노력 등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된 투자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식이나 이런 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자기가 주식 그 투자 전문가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능력을 키워 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그 가게를 좀 더 잘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일단 1순위라고. 내 몸값을 올리는 게 1순위라는 거예요. 그게 자영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월급쟁이일 수도 있지만 내가 자기계발 통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걸 먼저 1순위로 잡아놓고 거기서 여윳돈이 생기면 그 여윳돈을 그냥 멍청하게 은행에 묶어 놓지 말고 그 여윳돈을 가지고 금융 공부를 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을 통해서 계속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투자를 하라 이거예요. 투자 플랜을 짜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데 유튜브에는 자극적으로 뭐 나는 5천만 원으로 50억을 벌었네. 그 말도 안 되죠. 그 돈 만약에 빼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이번에 루나 사태 있죠. 예? 가상화폐, 예? 비트코인 말고 루나라는 화폐, 그 20억 들고 있는 사람이 순식간에 10,000원으로 됐잖아요. 예.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샀는데 그게 갑자기 확 떨어진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 나는 지금 전세금 대출 받아놓은 거 그거 갚지도 못하고 이제 그건 생으로 날리는 거예요. 그렇게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분명히.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20대야. 그래서 내가 뭐 영업직 사원인데 내가 영업 스킬을 어떻게든 놀려가지고 영업 사원으로서 내 연봉을 올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주식 공부만 하고 있어. 금융 공부한다는 명분으로. 왜냐면 이제 요걸로 한탕해서 내가 경제적 자유를 계속 뭐 복리의 마법을 펼쳐서 제가 이제 슈퍼 게임이 뭐 누구 해가지고 그 켈리 도시락으로 영국 뭐 몇 대 부자 안에 든 그분 채널에 나온 분을 봤는데 제가 이분 그게 좀 황당했던 게 뭐라냐면 1,000만 원을 가지고 연 25%의 수익률을 뭐 20년간 하면 뭐 750억이 된대. 여기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죠. 1년에 25%의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말하는 건 계속 하는 건 제가 볼 때 신이나 아니면 엄청나게 운 좋은 케이스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으면 경제학자들이나 주식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떼돈 벌어야 돼요. 에? 제가 경제학 수업 들을 때 제가 이제 법대 다닐 때 이제 사법고시 적성이 안 맞다고 해서 행정고시를 갈아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학을 해야 돼요. 미거시 경제학을 해야 되니까 2차는 논문용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학과에 가서 4학년 때 이제 그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학과였나? 그 경제학과 교수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 학자로서 유명하신 분이었다고요. 근데 이분이 딱 주식 얘기가 나오니까 딱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실물 경제를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여러 가지 경제 모형들을 우리 같은 경제학자들이 많이 만들었지만 그거는 통제된 변수 안에서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 이제 예측하는 건데 실제 현실은 통제되지 않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경제 모형대로 움직인다는 절대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예측은 차라리 무당한테 물어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조 섞인 말로. 왜냐면 자기들이 개발한 경제 모형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되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경제 실물 경제가 예측이 되고 예측한 대로 움직일 것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주식 부자가 다 돼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도 주식 많이 날렸대요. 아, 그분이 재무제표를 보는 걸 모르겠어요. 기업 가치 분석하는 걸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으로 단타 매매를 통해서 한다는 건 그건 도박이고 운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1년에 25%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일단 장기 투자라는 개념 자체가요. 예. 그게 모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1년에 25% 수익이면 복리의 마법을 펼쳐서 1,000만 원이 750원이 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예시를 든 것 같은데 그래 놓고 이분은 또 단타 매매 절대 하지 말아요. 장기 매매, 장기 투자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으로 장기 투자했을 때 그렇게 그런 뭐 쪼개가지고 뭐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은 꿈속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꿈속에서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 개념으로 여윳돈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그리고 금융 공부는 해야 되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더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게 핵심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내가 지금 내 몸값을 어떻게 올릴지 내 가게를 어떻게 잘 성장시킬지 거기에 초점을 두셔야지. 아유 이거 해도 돈 안 돼.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이 최고야 해서 왜 옆에 보니까 그래서 돈을 번 친구들이 있거든 순식간에. 그럼 오 할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꽤 많이 코칭해 봤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 롤러코스터예요. 롤러코스터. 그게 사업이 탁 안착을 해서 중견기업에서 강소기업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거 진짜 한 1%도 채 안 되고 대부분 다 롤러코스터예요. 돈 잘 벌 때는 엄청 잘 벌었다가 그걸 또 이제 다른 사업에 투자했다가 순식간에 말아먹고 또 어디서 투자를 받아가 또 확 벌다가 또 순식간에 말아먹어서 또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게 사실은 이제 내 투자 플랜이죠. 내가 가진 돈을 자산을 어떻게 자산 배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이제 이거긴 한데 사업을 한다는 건 결국은 롤러코스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강소기업으로 딱 안착해서 재벌가로 편입되는 건 진짜 극소수고 재벌 쪽은 아니더라도 뭐 강소기업 정도로 안착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내가 이제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음식점 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고 했을 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능력치나 내 몸값을 올릴 생각을 해야지. 그걸 내가 주식 금융 공부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그거는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유튜브에 이 썸네일의 함정에 빠져들지 마세요. 5천만 원으로 50억 모았다고요? 그 자기가 진짜 더럽게 운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진짜. 예? 정말 요행이 잘 된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돈 다 날려가지고는 결국은 집 없이 부부가 자식까지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요. 맞죠? 예.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집이 막 벼락거지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집이 이제 막 집으로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우리 큰챙이 좀 이 경영학도 출신이라서 이게 이제 투자를 잘해요. 그래서 재산을 많이 불려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부동산으로도 재미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욕구를 찌르는 거야. 뭐 하냐고. 빨리 대출 좀 더 받아서 저런 아파트 사놓으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한댔어요. 왜냐하면 이제 큰처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이제 새로운 집이나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투자하는 개념으로 가지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그냥 그 집을 옮기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세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한데 집을 아주 뭐 비싸고 고급 아파트로 이사 갔다 칩시다. 예? 그래서 그 집값이 막 두세 배 뛰었어. 그래서 막 순식간에 10억 이상 뭐 차익을 얻었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국민연금이나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나 이런 내야 되는 세금은 확 뛰어요. 확 뛰는데 나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하다면 순식간에 뭐예요? 집까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집까지 거지가. 그리고 집이라는 건 내가 내 생활 터전이 되는 거니까 내 아이의 학교, 내 아이의 친구들, 나의 이웃 주민들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는 건데 그렇다고 그걸 쉽게 팔고 딴 데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아이가 만약에 그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 봐야 그건 오히려 세금만 떼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일정하다면 그건 집까지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벼락 부자가 아니고 그 집을 팔고 그 차액을 손에 쥐는 순간 내가 10억을 버는 거지만 내가 거기 생활 터전이라서 그 집을 못 파는 상황이라면 내 수입은 일정한데 집값만 확 올라서 내야 되는 세금만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출금만 더 비싸진다고요. 이걸 언젠가는 그 집 팔고 그 차액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정도 퀄리티의 아파트를 또 가려면 또 그 아파트도 그 가격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번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차형처럼 자기 집도 다 있고 여윳돈으로 그렇게 건물을 그런 식의 건물을 여러 채를 살 정도의 재력을 가졌으면 그거는 투자 개념이 맞죠. 근데 뭐 부동산 투자는 저는 윤리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그거는 맞는데 일반인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우리도 대출 받아서 그렇게 좀 옮겨 가볼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계속 말렸거든요. 그래서 원망을 엄청 들었어. 예. 제 말을 이해는 하면서도 그랬는데 이제 요 보세요. 이제 금리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올라가죠. 맞죠? 그리고 연끌해서 지금 집산분들 지금 금리 올라가죠. 세금대로 올라가죠.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자신들의 원래 몸값은 그대로거든. 예.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 돈이. 예. 쓸 수 있는 돈이. 그리고 그 집 팔고 쉽게 나가지도 못해. 왜냐면 거기에 생활 터전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경제적 자유라는 허구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점들은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리는 일련의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그게 뭐 공무원이든 경찰 시험 준비하든지 아니면 회사원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인정받고 월급을 올릴 수 있는지 진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라면 어떻게 내 가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게 한 80%고 나머지 시간 날 때 금융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여윳돈을 어떻게 불려나가고 자산을 배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할 것인가 그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라고요. 주하고 보조가 뒤바뀌면 안 돼요. 본말 전도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본말 전도라나? 주객 전도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젊은 분들 코칭해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꽤 많대요. 이 유튜브의 장점도 너무 많지만 유튜브의 폐단이 그런 것 같아요. 폐단이. 그래서 이제 그런 썸네일이라 하죠. 이게 딱 영상 앞에 맨 앞에 이제 떠 있는 게 너무 자극적인 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부업으로 500을 벌어? 택도 없는 소리. 전자책 만들면 누가 사준대요. 그거를. 전자책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누가 그걸 읽어요. 너무 내용이 좋고 해서 막 입소문 타서 느리게 입소문이 타가지고 책이 뭐 빵 터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바가 네가 뭐든지 좋으니까 계속 뭔가 시도를 하고 뚫어봐라 이런 취지라면 제가 이해는 해요. 그 부분은. 근데 뭐 전자책 만들어서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500만 원 수익을 얻는다? 절대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운동하세요. 헬스장 가서. 무술 체육관 가서 무술을 한다든지 건강관리 삼아. 꼴찌는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단편적인 사실에 현혹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물론 자기 개발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합격생들한테, 현직자들한테 이제 100세 시대고 당신들의 연금은 끝났다. 2차 삭감까지 진행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 연금 받아봐야 평생 못 산다. 지금 현재 물가 기준율로 80만 원인데 80만 원으로 40년을 살아간다고? 택도 없다. 거기다 여러분들이 뭐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 순간 70%만 받으니까 한 50만 원 받는다. 여러분도 50만 원으로 노후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병원 아프니까 계속 병원 가야 되죠. 맞죠? 뭐 자녀들 결혼할 때 안 보태줬다는 전제하에 그럼 50만 원 받아가지고 병원 가야 되지. 거기다 밥 사 먹어야 되지. 예? 옷도 사야 입어야 되지. 맞죠? 세금 내야 되죠. 뭐 어떡할 거야.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직자들 보고 100세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취미생활로 지금 미리 하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짓수 열심히 배워서 주짓수 체육관 차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그림 그리기 열심히 해서 그림으로 뭔가 아르바이트나 이런 생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해요. 예, 그래서 자기 개발, 취미 생활 그런 거는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고 금융 공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여윳돈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이제 안정감 있게 그 돈이 다시 나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건 너무 중요한데, 다 보조라는 거예요. 보조.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돼요. 경찰관이 그걸 보조를 메인으로 잡아버리면 어떡해요. 맞죠? 공무원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렇게 신경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경제적 자유는 너무 좋은데 제가 볼 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만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아까 얘기했죠. 그분들 계속 돌려막기로 나온다고. 이 채널 저 채널. 예. 거기 혼역되지 마세요. 알겠죠? 이상입니다.